내가 한 거는 정당한 적폐의 처리고 또 남이 하는 거는 보복이고 그런 프레임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이죠. 글쎄 불쾌할 일이 있겠습니까?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늘 법화 원칙에 따른 성역 없는 그 사정을 늘 강조해 오셨습니다. 저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윤석열 후보님 같은 경우는 자기를 중용해 준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공연하게 정치 보복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위협까지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복수 혈전의 장이 아닙니다. 특정 정치 집단의 사적 욕망을 위해서 그들의 복수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면 안 됩니다. 동의하시죠? 한 주간의 민심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 김미연 RN서치 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갤럽에서는 소폭 하락했고 NBS에서는 전주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어쨌든 40%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어떤 현안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여러 가지 현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코로나 영향이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지금 이후부터는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 이후에 문 대통령의 사과 요구가 있었고 이렇게 되면 문 대통령 지지층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굉장히 이제 선거판에 중요해졌는데 이들의 반응이 지지율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결집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할 수 있다 이런.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대통령은 그냥 여당 후보 정도의 영향이었는데 이제는 선거판 전체에 주는 영향이 네. 나타날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MBS에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같았고 갤럽에서는 윤 후보가 오차 범위 내인 1%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금 두 후보는 박빙 상황인가요? 네, 완전히 박빙이라 보면 될 네. 것 같습니다. 네, 1%포인트 앞선다고 얘기하는 것도 약간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오차 범위 내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지금 앞선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양 후보의 지금 지지층들이 지금 결집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완전 초박빙 인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배종찬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그 지지층들이 결집을 함으로써 이번 주에 나올 조사에서 약간의 변화가 생긴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문재인 지지층들이 결집을 할 수 있는 양상을 보일 수 있지만 또 그 반대급부로 윤석열 지지층에서도 결집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의 이 적폐 수사 그 발언 수사한다는 윤석열 후보의 그 발언 자체가 저는 선거판에서 그렇게 크게 영향을 생각하는 것만큼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두 후보의 그 초접전 양상이 지속되면서 여론조사에 이제 잡히지 않는 네. 이른바 이제 수민표에 대한 관심이 크잖아요. 네. 샤이 진보, 샤이 보수 어느 쪽이 더 많다고 보세요? 저는 어느 쪽이 많다고 단정 내리기는 어렵지만 어느 쪽이든 조금씩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론조사가 선거 결과 그대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에는 투표율은 세대별 또 개인 유권자별 투표율이 반영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포함하지 못하는 또 유권자가 있는 것이고 또 네. 여론조사에 참여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시종일관 지지하는 후보를 밝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들은 저는 대체적으로 샤이 보수이기도 하고 이전만 하더라도 3개월,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샤이 보수가 훨씬 많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당당하게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또 보수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지금은 달라졌죠. 그렇다면 샤이 진보도 있을 것이다. 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나 비호감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아주 많다기보다는 샤이 보수든 샤이 진보든 각각 한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대체적으로 이전 선거와 비교를 해보면 어느 정도의 비율이냐면 한 5% 내외로 봅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이들을 과연 투표소로 견인해 나갈 수 있느냐. 네. 이들에게 투표소로 갈 수 있는 동기부여를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 누가 더 강하게
강하게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네. 대선까지 24일 남았는데요. 지지율 흐름이 확 차이가 나는 순간이 올 것인지 아니면 엎치락 뒤치락 선거 막판까지 대혼전 양상으로 갈 건지 어떤 진단이세요? 저는 대혼전 양상을 갈 것으로 네,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요. 예, 그리고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뭐 저도 여론조사 업종에 종사를 하고 있지만 한 주에 지금 나오고 있는 조사가 20건이 넘습니다. 네. 이 조사가 너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응답하신 분들의 이 1000명이면 1000명의 이 응답자들에 대한 지금 뭐 샤이 진보냐 샤이 보수 얘기가 나오는 게 이분들이 과연 전체 유권자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약간 논란이 지금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집정 면접과 AR 조사 간에 지금 차이가 나는 것도 이 대표성의 문제 때문이거든요. 네. 그럼 지금 예를 들자면 지금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샤이 보수가 얼마나 있냐, 샤이 진보가 얼마가 있냐 했는데 저는 샤이 보수보다는 샤이 진보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발표된 조사 결과를 보면 본인의 정치 성향을 물어보면 중도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 중도 중에는 보수 중도도 있고 보수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는데 대략 보면은 이 보수층이 중도 보수 그리고 보수층이 훨씬 더 지금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지금 응답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샤이 보수보다는 샤이 진보가 좀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후보가요. 네. 그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수사 발언 논란 이게 여전히 있는데 이 정치 보복을 둘러싼 진영 간 대립이 지금 현재로서는 대선 네. 정국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돼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이른바 정치 보복 프레임이 이 대선 정국 막판에 어떤 변수가 될 것으로 보세요? 변수가 되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존재감이 어느 쪽이 더 지지율을 많이 가져가느냐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동안 남아있는 대선 변수는 단일화 그리고 배우자 리스크 정도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단일화도 이제 열려 있고 또 배우자 리스크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주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존재감이 없었다가 윤석열 후보의 적폐수사 발언에 따라서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럼 네. 어떻게 되냐면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참 친문 지지층이 결집이 잘 안 됐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친문 지지층은 결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얻어가지 못하고 있는 한 5에서 많게는 6%까지 네. 이 5에서 6%포인트를 더 결집할 수는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럼 윤석열 후보 쪽은 손해만 보느냐? 그건 아닙니다. 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후보가 대립각을 세우면 또 정권 교체 여론이 부각될 수 있거든요. 네. 또 한편으로는 문재인 대 윤석열, 윤석열 대 문재인 대통령 대결 구도가 되면 이재명 후보가 좀 가려집니다. 네. 잘 안 보이게 됩니다. 네. 이런 것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재명 후보로서는 국면 전환이 되는 게 김혜경 배우자 논란이 상당히 컸는데 국민이 다시 문재인 대통령 적폐수사 논란 쪽으로 이제 네. 옮겨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이재명 후보가 가져갈 표를 더 많이 결집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윤석열 후보가 가져갈 수 있는 정권 교체 여론이 더 높으냐인데 단기적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먼저 가져갈 거예요. 그런데 네. 윤석열 후보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정권 교체 여론과 함께 또 맞물려 있는 게 단일화입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이제 단일화까지 가져간다면 효과가 더 클 텐데 단일화를 못 가져간다면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얻는 이익이 더 클 수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이 이슈는요 두 가지 측면을 한번 짚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동안 두 분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흡수하지 못한다라는 점이 있고 과연 그것이 어떻게 반영될 것이냐라는 점 그리고 양 진영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번 적폐 수사 발언이 중도층 표심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이 두 부분에 대한 진단을 하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네, 일단은 중도층 표심에는 저는 영향을 준다고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중도층이라고 하면 지금 범진보층 쪽에는 중도 진보도 있거든요. 진보 쪽에 가까운 중도층 측에는 저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제 국정 지지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신 분들 중에 이재명 후보 지지층을 보면 약 한 60% 정도밖에 지지를 하지 않거든요. 이재명 네. 후보를. 그렇다면 이것이 한 80% 정도까지 지지층을 끌어올린다면 당연히 이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올라갈 수도 있는데 지금 저는 이번 주에 나온 조사 결과 중에서 하나 좀 주목해야 될 게 네. 당선 가능성을 보면 의외로 지금 윤석열 후보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저는
그동안 나온 여론조사의 어떤 밴드웨건 효과가 지금 당선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가 매우 이재명 후보에게 상당히 변곡점이 되는 한 주가 될 수밖에 없다. 후보 등록과 동시에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지지율을 좀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네. 이 문재인 지지층 내에서도 질 수 있다는 어떤 패배감 이런 것이 좀 펴지다 보면은 투표처를 균형하는데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얼마큼 이재명 후보에게 오느냐는 바로 이번 주에 나올 조사 결과를 보면 대충 예측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 여론조사가 그 반영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지표가 될 것이다. 이런 저는 진단이 여기서 있습니다. 이제 중도가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중도는 결과적으로는 적폐 수사를 한다면은 네. 그걸 어떻게 인식하느냐. 문제가 있다면 마땅히 적폐 수사해야 되겠죠. 네. 하지만 유권자들은 종합적으로 인식하거든요. 중도가 볼 때는 통합을 원할까요? 분열을 원할까요? 통합 쪽일 겁니다. 왜? 네. 계속해서 농단 또 수사, 보복 이렇게 가는 걸 중도층이 원치 않는 점에서 윤석열 후보가 지나치게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정권 교체의 여론이 부각되기보다는 중도층에서는 좀 통합, 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다 이런 인식이 있을 수도 있겠죠. 배우자를 둘러싼 논란 있었잖아요. 네. 김혜경 씨, 김건희 씨. 이 논란은 이번 나온 조사에 다 반영이 됐습니까? 저는 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런 이재명 후보에게 지지율에 영향을 준 조사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여러 가지 의혹이 끊이지 않고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지지층에서 지금 피로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지금 상승하지 못하고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의혹은 상당히 좀 많이 좀 이렇게 나오는 반면에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의혹이라든가 이런 거는 상당히 지금 김혜경 그 의혹에 지금 가려지고 있는 면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 지금 이것은 모두 다 지금 영향을 줬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나올 조사에서는 네. 이 김혜경 의전이 논란은 보다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런 것이 반영이 된 조사가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번 주 조사 결과를 본다면 상당히 이 대선 결과를 좀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경우 네. 뭐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이 제기됐잖아요. 이것도 이번 지난 조사에 반영이 된 겁니까?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김건희 씨 논란이 먼저 이번 대선판에서 부각이 됐고 더 크게 영향을 줬지만 지난달 16일 통화녹취 공개 이후에는 점점 또 사그라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김혜경 씨 배우자 논란은 이재명 후보 지지율에 적지 않은 상당한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될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은 김혜경 씨 의혹의 경우에는 뭐 과잉 의전 또는 법인카드 사실 이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김건희 씨 의혹이 대체적으로 진보층 쪽에 논란을 많이 불러일으키는 이슈였다면 네. 이 김혜경 씨 의혹은 중도층까지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MZ세대, 여성 중도층, 중간지대 유권자층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해보면 오늘도 지금 우리가 화면으로 소개를 해드렸죠. 네. 더 부정적이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의혹이 상당히 더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후보의 적폐수사 논란 충돌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국면 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TV 토론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2차까지 마쳤는데 앞으로 최소한 이제 3번의 TV 토론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 역시도 어쨌든 국민들의 관심은 큽니다. 지지율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뭐 꾸준히 말씀드렸지만 중도층이 어느 정도 영향력은 있다고 보여지지만 네. 생각만큼 크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우리가 지금 좀 가늠할 수 있는 게 이 30, 40대, 50대에서는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다소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고 2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여전히 이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높은 걸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네. 거를 감안해 봤을 때 저는 뭐 MZ 세대라든가 여성 유권자들의 지금 많이 지금 중도층에 지금 표준돼 있기 때문에 이들의 표심을 흡수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들의 표심을 흡수하기 위해서 이 TV 토론이 저는 그렇게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뭐 지역별, 세대별 여러 이제 여론조사 지표들이 네. 나오고 또 중도층이 과연 어느 쪽으로 많이 쏠릴 것이냐도 중요한 관심세고
특히 이제 이슈 중에 하나가 후보 단일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 안철수 후보가 오전에 회견을 하려다가 지금 수년한 상황인데 여전히 완주 의사에 대한 의지가 강합니다. 네. 이 지금 후보 단일화 이슈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자꾸만 회자가 되는 게 네. 후보 간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줍니까? 영향을 주죠. 왜냐하면 네. 윤석열 후보도 이재명 후보도 단일화라는 정치 이벤트가 남아있는 대선에서의 가장 큰 구도적 변수죠. 네. 왜냐하면 단일화가 되는 순간 단일화 쪽으로 모든 이슈가 매몰되는 단일화 블랙홀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윤석열 후보가 대체적으로 지금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를 많이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안철수 후보도 기자회견이 지금 전격 보류가 됐는데 대체적인 내용은 국민 경선 여론조사를 윤석열 후보 쪽에 제안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여론조사는 안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또 윤석열 후보 쪽의 입장이고 지금 오늘 당장 후보자 네. 등록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단일화가 불발은 되더라도 불발이 될지 아니면 막판에 통권 협상을 통해서 될지 안 될지 단일화를 계속 열어놓을 수밖에 없는 건 단일화가 됐을 때의 이 경쟁력 파괴력이 훨씬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시기든 간에 막판까지 계속해서 단일화는 열어두고 관심을 모을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제 보입니다. 관심사항은 어쨌든 단일화가 될지 안 될지는 뭐 최종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은 만에 하나 단일화가 안 됐을 경우 양강 후보 입장에서는 어느 쪽에 타격이 더 클 것이냐 이게 또 관심 아닙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단일화, 후보 간의 단일화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지지층들 간의 단일화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안철수 후보와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이렇게 상승하는 배경에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한 기대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 하지 않았을 때는 이 윤석열 후보 지지율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이 양 후보가 결합을 만약 단일화를 한다면 소위 말하는 사이 진보 사이 중도층에서는 상당히 이재명 후보 쪽으로 결집할 수 있는 좀 형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단일화 변수가 살아있는 변수이긴 하지만 그다지 어떤 후보에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를 수도 있는 것이 짧게만 첨언을 드리면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가 안 될 경우에는 타격을 받을 수가 있죠. 왜? 계속해서 안철수 후보가 가져가는 보수 표심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비하면 단일화가 안 됐을 경우에 이번 대선에서의 영향은 윤 후보가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네.